안녕하세요. 느린수학 교실 건쌤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공통수학 1 경우의 수 곱의 법칙 함께 공부해 봅시다. 먼저 생각 열기 함께 해봅시다.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어느 상점에서 사은품으로 케이스 3가지와 이어폰 2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케이스 중에서 한 가지와 이어폰 중에서 한 가지를 각각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케이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되겠죠. 이 각각에 대해서 이어폰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는 것이 2가지씩 이렇게 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케이스 3가지 중에서 한 가지와 이어폰 2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이 3가지 각각의 2가지씩이 옴으로 우리는 3 곱하기 2 해서 이렇게 6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앞에서 생각력에서 알아봤듯이 일반적으로 잇따라 일어나는 두 사건에 대해서 곱의 법칙이 성립하는데 이 곱의 법칙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곱의 법칙이라는 것은 두 사건 A와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에 두 사건 A와 B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M 곱하기 N 이렇게 곱을 이용을 해서 구한다고 해서 우리는 곱의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보면은 케이스 3개 각각에 대해서 2가지의 이어폰을 선택할 수 있었죠. 그래서 케이스 선택하고 이어서 바로 이어폰을 선택하는 이러한 두 사건은 이렇게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곱의 법칙은 잇따라 일어나는 세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립함을 여러분들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3번을 보시면은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10의 자리 숫자는 짝수이고 1의 자리 수는 3의 배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10의 자리 수는 짝수라고 했어요. 짝수라는 것은 우리 2, 4, 6, 8. 자, 이렇게 있죠. 그죠?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1의 자리 수가 3의 배수라고 하는 것은 3, 6, 9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되겠죠. 즉 10의 자리 숫자가 2인 경우에 우리는 1의 자릿수가 세 가지가 옵니다. 이렇게 23, 26, 29. 그 다음에 10의 자리가 4일 때에 1의 자리가 3, 6, 9, 오니까 43, 46, 49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각각에 대해서 6과 8에 대해서도 우리가 3, 6, 9가 올 수 있어요. 이 말은 10의 자릿수에 우리가 올 수 있는 가지수가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각각에 대해서 연이어서 우리가 1의 자리 숫자 3의 배수 3, 6, 9 세 가지가 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개의 사건이 연이어 이렇게 일어났을 때에 즉 연이어 혹은 우리가 동시에 이런 말을 씁니다. 두 사건이 이렇게 연이어 일어났을 때 각각의 경우의 수, 두 사건의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줘서 우리가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전체의 경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모자 3가지, 안경 2가지, 가방 4가지를 사용하여 캐릭터 꾸미기를 하려고 한다. 모자, 안경, 가방을 각각 한 가지씩 택하여 캐릭터를 꾸미는 경우를 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뭐 첫 번째 모자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캐릭터에 씌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경 2개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서 또 씌워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방 몇 가지입니까? 이게 네 가지죠. 그죠? 네 가지 각각 중에서 그죠?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가방을 들게 해야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이걸 각각을 다 이렇게 캐릭터에게 씌워줘야지, 그죠? 선택해서 꾸며줘야지 이 캐릭터 꾸미기가 끝난다고 했을 때에 사건이 우리가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사건이 동시 또는 연이어 일어나야 되겠죠. 자, 이런 것은 곱의 법칙을 써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4. 자, 이렇게 풀면은 쉽게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제 2번을 통해서 108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8을 소인수분해 하시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2의 제곱의 약수는 1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의 약수는 1 곱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에서 이 네 가지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각각 하나씩 택하여 곱한 수는 모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죠? 108의 약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나 여러분들이 정해서 여러분들 곱해 보면은 108의 약수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이에요. 2 곱하기 3 이러면은 여러분들 2 곱하기 3의 제곱과 곱한 108이 되죠.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3의 제곱, 즉 2 곱하기 3의 제곱 여기 있잖아요. 2 곱하기 3과 2 곱하기 3의 제곱을 이 둘을 곱하게 된다면 이런 얘기죠. 그죠? 이 둘을 곱하게 된다면 그것이 108이니까 이게 약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약수는 이 전체가 약수이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전체가 약수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얘네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2의 제곱의 약수와 그다음에 3의 세제곱의 약수를 각각을 여러분들 곱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세로로 몇 개예요? 세 가지죠. 그죠? 세 가지. 그다음에 가로로 몇 가지? 네 가지. 즉 2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 곱하기 그다음에 3의 세제곱의 약수의 개수를 하시면은 이와 같이 108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은 2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는 3개죠. 그죠? 당연히. 이런 모든 수의 약수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요 지수 있죠. 지수보다 1 큰 수가 됩니다. 이게 3개라는 것은 지수가 2니까 2 플러스 1에서 우리가 3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3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이 4라는 것은 3 플러스 1 해가지고 이게 4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자연수가 있는데 이것을 소인수 분해했어요. 소인수 분해했는데 이것이 A의 m제곱, B의 n제곱이라고 해보세요. A, B는 당연히 서로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것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1. 자,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1번 보세요. 자, 1번. 자, 200은 소인수 여러분들 분해해 보시면은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8 곱하기 2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는가 하면은, 뭐, 여러분들 구할 때 2의 세제곱의 약수는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5의 제곱의 약수는 1, 5, 5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할 수, 공식으로 그냥 3 플러스 1 곱하기, 여기 2니까 2 플러스 1.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4 곱하기 3에서 몇 가지? 12가지.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2번 324를 소인수분해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안 되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324라는 것은 자 2로 나누면 2 1이 2 6이 12 2 2는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2 8이 16 2 1은 2 이렇게 그다음에 3 하면은 여기 두 개 들어가죠. 그죠? 6에 요거도 7 그죠? 그다음 3 9 27 3 3은 9 이렇게 됩니다. 즉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약수의 개수는 2 플러스 1 곱하기 4 플러스 1. 자, 이렇게 돼서 3 곱하기 5, 즉 15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산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입구에서 폭포로 가는 길이 4가지, 폭포에서 정상으로 가는 길 3가지, 입구에서 정상으로 바로 가는 길이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같은 지점을 다시 가지 않는다고 할 때에 다음을 구하라 그랬어요. 입구에서 폭포를 거쳐 정상으로 가는 길이에요. 입구에서 출발해서 이 폭포를 거쳐서 정상으로 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두 사건을 우리가 A, B 사건이라고 했을 때 A 사건과 B 사건이 연이어 동시에 일어나야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지수 하나, 둘, 셋, 넷. A 사건은 네 가지인데요. 어느 사건 하나, 이 경우에 하나의 길을 가면 뒤에 길이 몇 개가 뻗어 있어. 그죠? 세 가지가 뻗어 있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두 사건이 연이어 일어난다라고 해서 곱의 법칙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구에서 폭포로 가는 길 4가지, 폭포에서 정상으로 가는 길 3가지니까 곱의 법칙에 의해서 입구에서 폭포를 거쳐 정상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에서 12가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곱의 법칙을 쓰는 것은 어떻게 쓴다고요? 두 사건 AB가 연이어 이렇게 일어날 때에 우리는 곱의 법칙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입구에서 정사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입구에서 정사로 가는 바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는가 하면은 이 전체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은 두 사건, 뭐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도 우리는 정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경우는 가지수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S 사건, 이쪽이 T 사건이라고 하면은 S 또는 T 사건이잖아요. 자, 이런 것은 무슨 법칙이었습니까? 그렇죠. 합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S 사건 두 가지, T 사건 우리가 이게 12가지였잖아요. 그래서 S 사건 두 가지, T 사건에서 12가지 더하면은 14가지가 되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와 같이 T 사건 12가지, S 사건 두 가지에서 합의 법칙을 써서 14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합의 법칙은 언제 쓴다? 두 사건 AB가 있을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합의 법칙을 쓴다. 이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6번 보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지점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습니다. 주어진 도로를 이용하여 A 지점에서 D 지점을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랬습니다. 같은 지점은 다시 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A 출발해서 D까지 도착이죠. 그죠?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겠죠? B를 통과해서 가는 경우와 C를 통과해서 가는 경우로 나눠야 됩니다. 두 가지 사건을 나눠야 돼요. 즉, A에서 B를 통과해서 D로 가는 경우와 그 다음에 두 번째 A에서 C를 통과해서 D로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A에서 D에 도착하는 경우는 1 또는 2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또는입니다. 그래서 큰 사건으로 봤을 때 두 사건이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구해서 더해주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경우 A, B, D를 거쳐서 가는 경우는 자, A에서 B 가는 경우가 세 가지죠. 그죠? 그 각각에 대해서 B에서 D 가는 것이 한 가지예요. 그럼 요거는 세 가지가 되네요. A, C, D는 A에서 C 가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 이 각각에 대해서 C에서 D 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 이거는 네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에서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문제 6번과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경우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놓고요. 그 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두 큰 사건이 요렇게 S 또는 뭐 T 우리가 사건이라고 했을 때 S 또는 T 사건이니까 이 두 경우를 가지수를 우리가 더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이 함께 이렇게 있는 것이죠. 생각 넓히기 보겠습니다. 다음은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두 학생이 나눈 대화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나온 눈의 수의 곱이 홀수라고 그랬어요. 곱해서 홀수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홀수 곱하기 홀수일 때만 홀수죠. 그죠? 그래서 주사위는 여러분들 1, 2, 3, 4, 5, 6이 있는데 이 중에서 홀수는 1과 3과 5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때에 지혜 방법을 설명하고 그 경우의 수를 구하랬어요. 지혜는 하의 법칙을 이용하고 싶대요. 이 말은 곱해서 1인 경우 이렇게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하라 이런 얘기예요. 써보시면 이런 게 곱해서 1인 경우 그죠? 이런 경우 1, 1 곱해서 3인 경우도 있겠죠? 곱해서 3인 경우는 무엇이냐면은 1, 3과 3, 1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곱해서 5인 경우도 있죠. 그죠? 곱해서 5인 경우. 자, 곱해서 5인 경우는 뭐예요? 자, 1호와 5, 1.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해서 3, 3은 9니까 곱해서 9가 나올 수도 있죠. 그죠? 3, 3. 이렇게 3, 3은 9. 그 다음에 곱해서
15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곱해서 15 나오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3 곱하기 5와 5 곱하기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곱해서 25도 나올 수 있습니다. 곱해서 25인 것은 5.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는 다 더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의 법칙을 써야 됩니다. 얘는 1 더하기 그다음에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 자,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얘는 총 몇 가지예요? 9가지가 되겠죠. 그죠? 9가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합의 법칙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자, 곱의 법칙을 이용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A 주사위와 B 주사위가 있는데 A 주사위에서 우리가 홀수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즉 1, 3, 5 중에서 하나 나오니까 세 가지죠. 그 다음에 연이어 B에도 동시에 홀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1, 3, 5가 나오니까 세 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게 총 9가지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곱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기태가 구한 것은 지혜는 합의 법칙을 이용한 것이고 기태는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한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같음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지금까지 경우의 수 곱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